공항 VIP 라운지 저녁 6시. 샹들리에 불빛이 잔잔하게 쏟아지는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 굵은 손마디, 낡은 점퍼.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가방과 구두 소리 사이에서 그 노인만이 유독 조용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걸어오더니 라운지 직원이 다 듣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요. 여기 청소 아줌마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당장 내보내세요.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로 쏠렸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안으로 굽어들었어요. 25해 동안 이 공항 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사람, 그 세월만큼 참는 법을 온몸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쪽 깊은 곳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 여자를 알아본 라운지 직원 전원이 일제히 등을 곧게 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노인 앞에 섰습니다.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구이기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저 공항 라운지에서 벌어진 일의 시작은 20년도 더 된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명순의 하루는 늘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별이 지지 않은 하늘 아래 명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자명종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몸에 밴지는 이미 오래였어요. 손발을 씻고 머리를 단단히 묶고 청소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 보리차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아래로 명순의 짧은 그림자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려도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5시 반이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은 이미 살아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달렸습니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어요. 어딘가로 떠나는 소리였으니까요.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도구함에서 밀대와 걸레를 꺼내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구역은 제1터미널 출국장 동편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그 복도를 명수는 매일 아침 처음부터 다시 닦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이 묻은 발자국이 2배로 늘었고 연휴가 끼면 사람이 몰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얼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명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밀대가 움직이고 있어도 걸음을 늦추는 사람은 없었어요. 커피를 들고 뛰다가 쏟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걷다가 명순의 수레를 발로 차버리고는 왜 이런 데 세워놨어요? 라고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명순은 허리를 굽혀 수레를 바로 세우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명순이 그 공항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담당 팀장인 최정임은 명순을 늘 이봐요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 아줌마였습니다. 25해 동안 그 공항을 닦으면서 명순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조차 최정임 앞에서는 명순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최정임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최정임은 유독 명순을 싫어했습니다. 정확히는 명순이 가진 어떤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아무리 깎아내려도 고개만 숙일 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지시가 아무리 가혹해도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그 꿋꿋함이 최정임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명순의 담당 구역 바닥에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명순이 제 구역이 아닌 다른 곳의 처리를 먼저 도와주고 오는 사이에 생긴 자국이었어요. 그날 최정임은 공교롭게도 팀 전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15명이 지켜보는 앞이었어요. 박명순 씨, 이게 뭐예요? 최정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담당 구역 관리가 이게 최선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공항이에요, 공항. 외국 손님들도 오는 곳이라고요. 청소 아줌마가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최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동안 명순의 두 손은 청소도구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도 명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최정임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이 말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15명 앞에서 꾸지람을 들으며 명수는 발밑에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오늘 새벽에 닦은 바로 그 바닥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수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흘렀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집에 가면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반찬이 2가지 놓여 있었어요. 딸이 차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이었던 수지는 늦은 저녁에도 눈을 비비며 기다렸어요. 현관문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넌 공부해야지 왜 안 자고 있어? 명수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그 소리에 묻혀서 조용히 울었어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딸이 눈치챌까봐. 세수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것이 박명순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항 바닥을 닦고 누군가의 발길에 채인 쓰레기를 줍고 이름 대신 거기 아줌마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지금 명순의 구분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순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이 잘 자라주었으니까요. 적어도 명순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25해 동안 그 공항 바닥을 닦아온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그 공항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생애 첫 해외여행을 기다리며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 25해 동안 명순이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항 청소팀에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던 해여름에도 시어머니 기일이 겹쳤던 날에도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나던 시절에도 명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픈 날에는 진통제를 2알 먹고 버스에 올랐어요. 그것이 명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동료들의 몫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명순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최정임이 팀장으로 있는 한 명순은 늘 가장 힘든 구역을 맡았습니다. 명절 연휴 당직은 거의 언제나 명순의 차지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저녁, 명순은 텅 빈 공항 화장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연차 신청서를 내밀면 최정임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박명순 씨는 그날 대체 인력이 없어요. 다음에 써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팀장님, 그날만 반차라도 가능할까요? 딸 졸업식이 있어서요. 최정임은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어요. 애 혼자 크는 거 아니에요? 졸업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명순은 그날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료에게 부탁해 딸의 졸업식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작은 사진 속에서 수진이 졸업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사진을 청소복 가슴 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보냈어요. 쉬는 시간 창고 모퉁이에 앉아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접을 만큼 꽉 쥐어졌어요. 그것이 명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진이 대학에 들어갔고 취업을 했고 어느새 명순보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는 사람이 됐어요. 수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명순은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일 때 엄마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좀 자리 잡혔어. 어느 날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명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다니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퇴직을 한 것은 6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용역 계약이 만료되었어요. 25년을 일한 공항이었지만 퇴직 처리는 사무적이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퇴직 서류를 받고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반납하고 사물함을 비웠어요. 오래된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아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동료들 몇 명이 탈의실 앞을 지나가다 명순을 봤습니다. 어머,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25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명수는 사물함에서 꺼낸 개인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공항 건물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 뒤로 명순의 25해가 남겨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명수는 공항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출국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닦았던 그 유리창이었습니다. 지금쯤 누군가가 그 복도를 밀대로 밀고 있겠지 생각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명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명수는 케이크 앞에 앉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그 케이크 한 조각이 25년의 마지막을 위로해주는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복이었어요. 명순이 이름을 소리내어 읽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나라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야? 여행. 엄마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잖아. 명수는 티켓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25해 동안 그 공항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탑승구 너머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을 매일 봤지만 자신이 그 비행기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돈 많이 드는데. 걱정 마, 내가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는지 명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다만 그 티켓을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출발날 아침 명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여행에 어울리는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옷장 속 옷들은 대부분 낡거나 수수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제일 깨끗해 보이는 점퍼를 꺼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어요. 25해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잠시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년을 드나들었던 공항인데 오늘따라 낯설었어요. 청소복이 아닌 옷을 입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명수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서 명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낮고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조명,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활주로 풍경. 명수는 그 문턱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이 굳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공항을 닦았지만 이 문 안쪽은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수는 수진이 챙겨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아 확인하더니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달랐어요. 커피 향과 은은한 꽃향기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소파는 명순이 평생 앉아본 어떤 의자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한입 크기의 간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명수는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본능적으로였어요. 화려한 것들 사이에서 자기가 제일 작아 보이는 자리,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25해 동안 몸에 밴 자리 찾기였습니다.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받이가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명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푹신한 의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너무 낯설어서인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통유리 너머를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를 닦은 적도 있었습니다. 경납고 청소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명수는 그 비행기를 타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음료는 무엇으로 드시겠어요? 명수는 메뉴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결국 제일 익숙한 것을 골랐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 주세요. 웨이터가 미소를 잃지 않고 물러났어요. 명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도 명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손님일 뿐이었어요. 명수는 그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명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컵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활주로 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여기 오늘 왜 이렇게 한산해? 성수기인데 VIP가 이것밖에 없어? 명순의 고개가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명품 가방, 굵은 금목걸이, 귀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귀걸이. 걸음걸이부터 남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가 캐리어를 끌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명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걸음걸이를 명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얼굴이 있는 법이었어요. 최정임이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사적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어요. 최정임은 들어오자마자 라운지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익숙한 방식으로 공간과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정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다시 걸어왔어요. 멀리 앉아 있으면 모른 척 지나쳤으면 싶었는데 최정임은 오히려 명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 씨, 정임 씨? 오래간만이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최정임의 목소리에는 아직 아무 가시도 없었어요. 그저 반가운 척, 놀란 척의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저 목소리의 다음 단계를,
20년 동안 매일 들었으니까요. 딸이 보내줘서 왔어요. 딸이 돈이 많아? 여기가 그냥 오는 데가 아닌데. 최정임이 명순의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점퍼, 낡은 운동화, 손에 든 작은 가방. 그 시선이 잠깐이었지만 명수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냥 직장 다녀요. 직장? 무슨 직장인데 이런 데를 보내줘. 최정임은 웃으며 옆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을 것처럼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서서 명순을 내려다보는 자세 그대로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명순보다 한 뼘이라도 높은 곳에 서는 것.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직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직원은 최정임을 지나쳐 명순에게 다가오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건넸어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전달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명순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자리 불편하면 안쪽 프리미엄 구역으로 가도 돼. 직원한테 말하면 안내해 줄 거야.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명수는 메모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최정임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뭔가를 재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명순에게 직접 메모를 가져다 준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뭐야,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컵을 다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최정임의 시선이 명순의 등 뒤에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최정임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순에게서 두 자리 떨어진 소파였어요. 남편 강병철은 캐리어를 정리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정임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조용해지나 싶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에 타면 어디로 가는 걸까 막연히 생각했어요. 수진이 고른 나라였습니다. 명수는 그 나라의 날씨도 음식도 잘 몰랐어요. 딸이 골라줬으니 좋은 곳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잠깐 명순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박명순 씨, 최정임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명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목소리의 온도를 명순의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새벽 5시 반 탈의실 앞에서 들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온도였어요. 딸이 직장 다닌다고 했는데 여기 티켓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이런 라운지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최정임은 자기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 자주 이용하는데 사실 일반 직장인 수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에요. 딸이 어디 다닌다고 했어요? 그냥 회사요. 그냥 회사? 어디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임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명순의 점퍼로 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었어요. 신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시선이 말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여행은 어디 가요? 딸이 골라준대요.
딸이 골라줬어요? 혼자 가요? 네, 혼자. 최정임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발음했습니다. 뭔가를 씹어 삼키듯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강병철은 창밖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혼자 해외여행이요? 딸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 먼저 말렸어요. 딸이 바쁜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요. 혼자도 충분해. 너는 이래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정을 최정임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 최정임이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부모는 혼자 보내놓고 자기들은 따로 놀잖아요. 뭐, 우리 애들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처음 해외 나가는 거면 같이 가줘야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딸 교육. 그 두 글자가 명순의 귀에 꽂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어요. 최정임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나저나 여기가 요즘 입장 기준이 낮아졌나? 예전엔 기업 임원급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이어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말은 라운지를 향해 하는 것 같았지만 시선은 명순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최정임의 목소리가 그만큼 컸으니까요. 명수는 그 시선들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해 동안 수천 번 느껴온 시선이었어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시선. 명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병철이 조용히 최정임의 팔을 건드렸어요. 여보, 그만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최정임이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뭘 그만해요. 내가 틀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명순 씨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에 무슨 눈치 게임이에요. 최정임은 다시 명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명순 씨, 섭섭하게 들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데 와봤자 어색하기만 하고 괜히 돈만 나가고 솔직히 분위기도 안 맞잖아요. 그냥 국내 여행이나 다니지. 그 말이 라운지 안에 울렸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점퍼가 어울리지 않고 굵은 손마디가 어울리지 않고 낡은 가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25해 동안 이 공항을 닦으며 단 한 번도 이 안에 앉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 자격이 지금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수석 매니저 김태윤이 안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단정한 유니폼에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는 최정임과 강병철 앞을 지나쳐 곧장 명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순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안쪽 프리미엄 구역 자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어머님. 그 호칭이 라운지 안에 울렸습니다. 최정임의 손에서 핸드폰이 멈췄어요. 강병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도 고개를 돌렸어요.
수석 매니저가 명순에게 직접 걸어와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자리를 안내하는 것은 보통 손님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특별히 지시받은 자리입니다. 창가 쪽으로 활주로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준비해뒀습니다. 명수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태윤이 앞서 걷기 시작했어요. 명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정임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라운지 수석 매니저가 저 여자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 강병철은 아내와 달리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강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최정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니 청소 아줌마가 뭐가 보통이 아니에요. 직원이 실수한 거겠지. 강병철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리미엄 구역 안쪽으로 사라지는 명순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구역은 라운지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통유리 전면이 활주로를 향해 열려 있었고 소파는 바깥보다 한층 더 깊고 부드러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 작은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손님도 2명뿐이었어요.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김태윤이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명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자리에 앉자 창밖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며 바퀴를 내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저 비행기들 아래에서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25해 동안 잠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주문한 따뜻한 물이 아니었어요. 작은 찻잔에 담긴 연한 색의 차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차입니다. 소화에 좋고 긴 여행 전에 마시면 좋다고 하셨어요. 명수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수진이 미리 챙겨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찻잔 온도처럼 손 안에 전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리미엄 구역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당당한 발소리였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여기도 이런 구역이 있었네. 최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순의 손에서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최정임은 남편 강병철을 이끌고 프리미엄 구역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 이 구역은 별도 등급 이상 탑승권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 항공사 우수 고객이에요. 확인해봐요.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통과시켜줬어요. 최정임은 당연하다는 듯 명순 맞은편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강병철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 앉았어요. 명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을 쥐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미 김태윤이 특별히 안내해준 자리였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뭔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명수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고정했습니다. 박명순 씨 딸이 여기 직원이에요? 최정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매니저가 어머님이라고 하던데 딸이 이 공항에서 일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저 사람이 직접 와서 어머님이라고? 그냥 서비스 좋은 곳인가 봐요. 최정임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병철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정임은 라운지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명순에게로 눈이 돌아왔습니다. 박명순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명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어도 최정임은 계속할 사람이었으니까요. 2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청소 일은 계속했어요? 퇴직했어요. 퇴직. 그럼 지금은 뭐해요? 쉬어요. 쉬어요? 연금은 나와요? 명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최정임의 말은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점잖은 척 질문하다가 서서히 상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은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해요? 돌아가셨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안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혼자 딸 키웠어요? 네. 힘들었겠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 뒤에 따라올 말이 무엇인지도. 근데 딸 혼자 잘 컸네요. 이런데 티켓도 사줄 만큼. 최정임이 라운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박명순 씨. 이런 곳에 와봤자 솔직히 어색하지 않아요? 나는 남편이 워낙 자주 이용해서 익숙한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줬다고 해도 솔직히 이런 데보다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이 더 맛있지 않아요? 몸에도 맞고 괜히 폰만 잡다가 체해요. 강병철이 다시 한번 아내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최정임은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틀린 말해요? 박명순 씨도 사실 여기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할 거잖아요. 명순의 두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해 동안 이 공항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녔던 그 무릎이었어요. 연골이 닳도록 바닥을 닦았던 무릎. 그 무릎이 지금 프리미엄 소파에 앉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가방 끈을 양손으로 꽉 쥐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쪽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프리미엄 구역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굳은 어깨가 화면 안에 작게 잡혔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눈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요. 명순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 명순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여기 입장 기준이 많이 낮아졌나 봐요. 우리 남편 회사 직원들 중에 여기 못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말이 라운지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 2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명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25회 동안 몸에 밴 그 자세가 나왔어요. 아무리 부당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고개를 숙이면 끝나곤 했으니까요. 그 자세를 이번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임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리미엄 구역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라운지 직원들의 자세가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펴졌습니다. 어깨가 올라갔어요. 두 손이 앞으로 모아졌습니다. 최정임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명순의 점퍼 소매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으니까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프리미엄 구역 입구였어요. 명순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 발소리가 낯익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발소리였으니까요. 현관문 소리가 나면 달려나오던 아이의 발소리가 저렇게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입구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감색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아침에 청바지 차림으로 공항 입구까지 배웅해줬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이 맞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분명히 배웅을 하고 돌아갔는데, 게다가 저 옷은 오늘 아침에 입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명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라운지 직원 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윗사람을 향한 자세였어요. 그 광경이 명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최정임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어오는 여자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손님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자세가 눈에 걸렸어요. 최정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지는 최정임을 지나쳐 곧장 명순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명순의 앞에 서더니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명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아까 배웅하고 갔잖아. 잠깐 들를 일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명순의 어깨를 감싼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정임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분이 딸이에요? 수진이 천천히 최정임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최정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당신이 저를 왜 어머님이라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시잖아요. 친구라니 우리가 무슨... 최정임은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불편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뭔가에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선 것 같은 느낌. 강병철이 먼저 일어섰어요. 수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강병철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병철 대표님 되시나요? 강병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저는 이수진입니다. 이 라운지를 운영하는 항공사 대표이사입니다. 그 말이 프리미엄 구역 안에 울렸습니다. 최정임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강병철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최정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강병철은 이미 알아차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명순이 수진을 올려다봤어요.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나 여기 대표야. 세 글자였어요. 명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었어요. 자리 잡혔다고만 했었어요.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런 뜻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3년 됐어요. 3년 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된 거 알리면 귀찮아진다고. 명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탁했던 말이었어요. 딸 앞길에 짐이 될까봐 딸이 잘된 것이 알려지면 이런저런 부탁이 몰려올까봐 그냥 평범한 딸로 살게 해달라고 먼저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최정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대표이사라고요? 이 항공사 대표이사가 저분 딸이라고요? 수진이 최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최정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어디서? CCTV입니다. 이 라운지 전체가 제 관리 하에 있습니다. 라운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2명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최정임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게 명순에게 퍼붓던 그 입이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러셨어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수진의 눈이 최정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온도를 가졌어요. 차가운 온도였습니다. 강병철이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최정임의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저런 목소리를 낼 때가 어떤 상황인지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의 진동이 유리창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졌어요. 프리미엄 구역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최정임은 서 있었어요. 앉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수진과 명순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눈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 당당하던 자세가 사라지고 명품 가방을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강병철은 달랐습니다. 일어서서 수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공손하다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를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명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명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천천히 비볐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어요. 잠시 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최정임이 흠칫했어요. 아까 어머니께 하신 말씀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 하셨죠. 설렁탕이 더 맞는 사람이라고도 하셨고요. 최정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5년 동안 이 공항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라운지 앞 복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쓸었어요. 그 어머니가 오늘 생애 처음으로 2라운지 안에 앉으셨는데 분위기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최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순이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계속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팀장이셨을 때 딸 졸업식 날 반차 신청을 거절하셨죠. 어머니가 그날 졸업식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청소복 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보내셨어요. 최정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딱 한 번 하셨는데 그 한 번을 저는 10년이 넘도록 잊지 못했어요. 명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됐어. 아니요, 엄마. 오늘은 안 됩니다. 수진이 다시 최정임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병철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강병철의 눈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강 대표님 회사, 지난달에 저희 그룹 계열 금융사의 법인 대출 심사를 신청하셨죠. 70억이요. 라운지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병철의 입이 미세하게 열렸다가 닫혔어요. 최정임은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심사가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제 단계에 올라옵니다. 최종 결제권자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대표님과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신뢰를 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병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정임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대표님, 최정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수지는 최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수를 즐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명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네, 엄마. 저분 불쌍하다. 수진이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저 사람이 불쌍해요? 저 사람은 저래도 남편은 아까부터 말리려고 했잖아. 명순이 강병철을 바라봤어요. 저분은 잘못이 없잖니. 강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명수는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남편분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강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처음 보는 노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공간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자기를 모욕한 사람의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명순이었습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타인을 향한 시선이 먼저 나가는 사람. 수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룹 계열 금융사 심사팀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두 번째 신호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강병철 대표 법인 대출건 말이야. 심사 계속 진행해줘. 서류상 문제 없으면 이번 주 안에 처리하고. 전화를 끊자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최정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진과 명순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의 남편 대출을 살려준 사람이 방금 전까지 설렁탕이나 먹어야 한다며 무시했던 그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항상. 명순이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하면 나도 저 사람이랑 같아지는 거잖니.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활주로 위에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유리창 너머로 라운지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명순의 굽은 어깨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어요. 25해 동안 새벽에만 이 공항을 오갔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이 공항의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병철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최정임의 팔을 잡아 부축하듯 일으켰어요. 최정임은 힘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 이 공간을 가득 채우던 목소리와 몸짓이 사라지고 지금은 작고 초라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명품 귀걸이가 조명 아래 반짝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병철이 수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순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정임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걷다가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입술이 결국 다물어졌습니다. 강병철이 아내의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두 사람이 라운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복도의 공기 속으로 녹아 없어졌어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명순만 남았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주황으로, 주황이 보랏빛으로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이 공항에서 이렇게 긴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3년이나.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대표이사면 말해줘야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놀랐어요? 놀랐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수진이 웃었어요. 오늘 들어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에 한번 말하려고 했었어요. 부사장 달았을 때.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명순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부사장이 됐대도 엄마 친구들한테는 말 안 할 거야 라고 했었잖아요. 괜히 알리면 이래저래 복잡해진다고. 명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엄마는 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딸을 지키고 싶은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가 편한 게 제일이니까. 명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저편으로 비행기 한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들 중 하나가 곧 하늘로 올라갈 거였어요. 그 안에 명순이 앉아 있을 거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엄마가 딸 직함 숨겨달라고 한 게 딸 앞길 때문만은 아니었어. 명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부끄러웠어. 뭐가요? 딸이 대표이사인데 엄마는 청소 아줌마잖아. 딸이 출세할수록 엄마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딸 잘됐다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 저의 엄마가 공항 청소부라는 것도.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딸한테 미안했어. 이런 엄마 둬서. 엄마. 수진이 명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꽉 쥐었어요.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공항 청소부여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새벽마다 저 복도를 닦을 때 나는 그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엄마가 연차도 못 쓰고 일한 그 시간들이 다 내 시간이었잖아요.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 공항 대표이사가 된 첫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팀 대기실 갔어요. 새벽 5시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인사드렸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 공항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미 퇴직하신 후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 이 공항에서 제일 오래 일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 나 항상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알아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25회의 흔적이 새겨진 그 손이 지금 딸의 손 위에 얹혀 있었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노을이 더 짙어졌어요. 하늘이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오늘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참은 거 진짜 다 참은 거예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명순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하지. 그럼 왜 참았어요? 말해봤자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안 바뀌어. 그게 저 사람 인생이잖아. 나는 내 인생 살면 돼. 수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엄마, 응? 오늘은 내가 했잖아요. 명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대신 해줬으니까 됐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 끝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리창을 희미하게 울렸어요. 곧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릴 시간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흘렀어요. 명순의 편도 탑승 시각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엄마, 이제 가야 해요. 명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약간 시큰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기도 했고, 이 공항 바닥을 25해 동안 닦아온 무릎이기도 했습니다. 명수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리 괜찮아요? 괜찮아. 두 사람이 프리미엄 구역을 나섰어요. 라운지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김태윤이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명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잘 챙겨줘서. 별 말씀을요.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날입니다. 명순이 수진을 돌아봤어요. 오래전부터? 수진이 살짝 웃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어요. 명순의 발이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옮겼습니다. 이 복도였어요. 25해 동안 새벽마다 밀대를 밀었던 바로 이 복도. 지금 명순의 구두굽이 그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닦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사람으로. 명순은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벽에 닦은 것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거였어요. 명순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이 바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사람이. 명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엄마, 왜요? 명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반짝이는 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두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명순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수건보다 더 많은 것을 닦아온 손이었어요. 수진아, 저 바닥 있잖아. 네. 엄마가 저거 닦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발이 제일 많이 보였어. 출국장이라 여행 가는 사람들 신발을 매일 봤거든. 예쁜 신발도 있고 낡은 신발도 있고. 근데 다들 어딘가로 가는 발이잖아. 수진이 명순의 옆에 서서 바닥을 함께 내려다봤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뭘 생각했어요? 수진이 생각했지. 명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언젠가 예쁜 신발 신고 이 바닥 위를 걸어가겠지 했어. 엄마가 닦아놓은 이 바닥 위를.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소원이 그거였어.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딸이 이 바닥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 바닥을 닦으며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 지나가는 발들을 보며 딸의 발을 상상했다는 것. 그 소원이 25년 동안 새벽마다 저 바닥 위에 쌓여 있었다는 것. 명순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따라 걸었어요. 탑승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명순의 탑승권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명순이 고개를 숙이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지는 게이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웅만 가능한 구역이었어요. 명순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같이 안 가도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이건 엄마 여행이에요. 혼자 어떻게 하나. 엄마가 25해 동안 혼자 다 했잖아요. 명순이 웃었습니다. 그건 공항 청소지.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한 번 꼭 안았습니다. 명순의 어깨가 딸의 팔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작은 어깨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는지 수지는 그 작음이 마음 아팠어요. 엄마,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요. 알았어. 밥 꼭 먹고, 속 안 좋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알았다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수진아. 네. 엄마가 애야, 내가 애야. 명순이 핀잔을 줬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명순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탑승구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분등, 작은 캐리어, 느린 걸음. 하지만 그 걸음이 오늘따라 달라 보였어요. 무엇이 달라진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늘의 저 걸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고개가 조금 더 들려 있었어요. 명순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수진이 미리 지정해둔 자리였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었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넓고 긴 활주로였어요. 그 위로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 아래로 활주로, 옆 유도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작은 차량 대기 구역이 보였어요. 청소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25해 동안 새벽마다 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던 자리였습니다. 도구함을 꺼내고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지던 그 자리. 명순의 눈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창밖의 그 차량 대기 구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25해 동안 저 자리에서 시작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비행기 창가 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자리가.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무릎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활주로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멈췄습니다. 이륙대기였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다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로 마지막 노을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남빛으로 깊어지고 있었어요. 명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25해 동안 이 공항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 소리를 모르는 날이 없었어요. 이륙하는 소리, 착륙하는 소리, 엔진이 워밍업 되는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청소를 했고, 쉬었고, 울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리가 낯설 리 없었어요. 다만 처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안쪽에 앉아 있는 것이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승무원이 안전 안내를 시작했어요. 명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옆 유도등이 일렬로 켜져 있었어요. 파란 불빛들이 활주로를 따라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그 불빛들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25해가 지나갔어요. 새벽 4시 자명종 소리, 버스 안의 차가운 공기, 공항 탈의실의 형광등, 청소복 지퍼를 올리는 손, 밀대 손잡이의 감촉, 누군가 걷어찬 종이컵, 기름 자국, 최정임의 목소리, 딸 졸업식 날 주머니에 넣었던 사진, 수돗물 소리에 묻혀 혼자 울던 밤들, 그리고 딸의 손, 오늘 라운지에서 자기 손을 잡아줬던 그 손. 명순이 눈을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공항 건물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활주로가 멀어졌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그 불빛들을 내려다봤어요.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에 공항이 있었어요. 터미널 건물의 유리 지붕이 반짝였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작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작은 것들 중 어딘가에 새벽마다 나오는 청소 차량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오래 내려다봤어요. 25해 동안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 복도를 닫고 저 탈의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어요. 지금 명수는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었죠. 이제 저 바닥 위에 서지 않아도 돼요. 오늘부터는 저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었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가득 찼다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갑자기 환해졌어요. 남빛 하늘 아래로 구름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지평선이 보였어요. 이렇게 넓은 것이 세상에 있었구나.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어요. 창가에 혼자 앉은 자리였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25해 동안 수돗물 소리에 묻혀 울었던 사람이 오늘은 구름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어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 넓은 하늘 아래 혼자 앉아 울다가
웃고 있는 65살 노인이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지금 어때요? 구름이 어때요? 수진이었습니다. 명수는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딸이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아마 창밖을 바라보며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명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어요. 넓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글자 더 쓰려다가 멈췄어요.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넓다는 말 하나가 지금 명순이 느끼는 것의 전부였어요. 잠시 뒤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25해 동안 닦아온 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명수는 그 문자를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위로 하늘이 짙은 남빛이었어요. 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밤이 아니었지만 구름 위에서는 별이 더 먼저 보였어요. 명수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날 때마다 봤던 별들이었어요.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버스 정류장에서 올려다봤던 별들. 그 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은 늘 저기 있었구나. 명수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내에 불이 어두워지고 승객들이 하나씩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 풍경을 조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눈을 감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수진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 공항 안 어딘가에 수진이 있었어요. 지금쯤 업무실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아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탑승구 창밖에 서서 비행기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명수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고맙다 우리 딸. 별빛 아래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의 얼굴 위로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굵은 손마디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25해의 굳은 살이 남아있는 그 손이 오늘 밤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자리를 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입니다. 바닥을 알고 올라온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평범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